에서 말이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당 측 의원의 질문에 강력히 반박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 윤석열 총장에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이어서 신현수 수석이 그 바톤을 이어받는가 했는데, 신현수 수석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다시 복귀함에 따라서 신현수 수석의 의지가 과연 앞으로 국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4월 달에 현재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를 하려고 작심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당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이 민주당 지도부를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초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오찬까지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할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그리고 두텁게 지원하라,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3월 중에는 집행이 되도록 속도를 내라, 이렇게 또다시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4차 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위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가지고 최대한 폭넓고 또 두텁게 지원하는데 속도를 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3월에 편성을 해서 4월 중에, 즉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그런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3월에 편성해서 지급을 서둘러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는 4월 선거를 앞두고 미리 돈을 살포하는 것, 노골적 이 돈 선거를 표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받을 돈은 다 받아주시고 표만큼은 나라를 살리는 투표를 해야 할 절대절명의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요,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 야권에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맨 먼저 맞아라, 1호로 맞아라, 왜 안 맞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청래가 문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호 접종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실험 대상이냐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에 대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느 국민 누구도, 대통령 물론이고, 백신의 실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은경 청장은 바로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실험 대상이 아니고,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예방접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임상시험을 거쳐서 안정성과 효과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나 순서 없이 막 맞는 것은 아니고 다 절차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접종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접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 순서에 맞게 공정하게 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기 때문에 사회 저명인사 또는 보건의료계의 대표들이 접종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접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건의료인 단체도 언제든지 그런 접종은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도 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혀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최근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문제는 이 접종의 신뢰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아주 극렬히 달라진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백신 안전성을 신뢰하고 있고, 대통령을 부정하는 층에서는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보면은 갤럽 조사인데,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적인 사람은 83%가 백신에 긍정적이에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의 부정평가인 사람은 63%만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20% 정도의 편차가 나서 이념 싸움으로도 이 백신 접종을 이념적 측면에서도 보고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평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백신을 그냥 맞겠다, 이것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45.8%는 맞겠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지켜보자, 이것이 또 45.7%나 돼요. 그래서 여전히 불신과 불안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40% 정도가 긍정이고
유보적인 입장이 40%, 그리고 부정이 20%, 이렇게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정도로 지금 여론이 양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이 질병청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국민이 느끼는 거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 수천량대 상당히 비상이 걸렸죠. 확진자가 200명이 나왔는데 그 200명이 나오게 된 원인은 방역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병원 순천향대 간호사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청원까지 나왔어요. 거기에서 이 간호사가 폭로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두 얼굴. 그래서 20일 현재 이 본원에서 접촉자 추가 조사 중 누적 환진자가 201명이 확인됐고 이 숫자는 이 병원과 감염관리팀의 무능함이 방역 실패라는 처참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언론에도 병원의 상황이 알려지고 있지만 저 자세한 사항을 알리고 싶어서 용기를 낸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청원이 어제부터 제기돼서 지금 현재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서울 순천향 병원 보는 측에서는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 옆 합동역학조사팀과 상의해서 그동안 중단했던 외래 진료, 그 다음에 응급실 진료를 오늘부터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월성원전 감사 관련해서 또다시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정책에 대해서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이 강력하게 반박을 했어요.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이러한 지적 동의할 수 없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는 넘어가겠다. 그리고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라는 데 이 방점에 찍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강하게 반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여기서 제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 절차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약을 이양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원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즉 이 탈원전 그 목적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따지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에요. 이미 작년 국감 현장에서도 그리고 이 검찰의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권에서는 검찰의 수사도 이 여권에서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한 거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국민의 모든 지지를 받은 거 이거를 왜 검찰이 수사하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정치 검사야. 그리고 정치 수사하는 거야.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추미애가 직무 정지라고 하는 징계 조치까지 내리다가 실패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권에서는 이 감사원장의 이런 감사 목적이 마치 그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을 견제해가지고 현재 현 여권이 굉장히 수세에 처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수세에 처해 있는 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 결정적 증거가 바로 오늘 법사위에서 이루어진 박성준 의원의 이 감사 이의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이러한 여권의 논리에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강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일종의 이제 청와대 입장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의를 대통령한테 이름하겠다. 사의 표명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의를 이름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리더십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인사권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인정해주고 그래서 대통령의 그야말로 이 체면을 최소한으로 체면이 깎이는 것을 그야말로 이 리더십의 상실 이거를 막아주려는 의도에서 이름이라는 말을 썼다 그랬는데요. 대통령이 이 이름 받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직접적인 반응을 지금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박범계 그동안에 어떤 과정으로 결재를 득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청와대 브리핑으로 가름한다. 청와대 브리핑이라는 건 뭐예요? 박범계가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한 게 아니다.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감찰 요구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요걸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청와대 정만호 민정수석, 그 다음에 중앙일보, 요즘 중앙일보가 굉장히 좋은 기사를 많이 발굴해내고 있어요. 취재력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뭐라고 발표했느냐, 이건 이제 공식적인 거죠.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중앙일보 취재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위 관계자. 이 고위 관계자는 결국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정수석의 일에 대해서 언론에까지 익명으로 얘기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유영민 비서실장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이거 나오면 다 결국 새죠. 그렇다고 정무수석이 나오기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정만호 소통수석이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는 이 정무수석 정도, 이 두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소통수석하고 정무수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만호 수석이 예경을 보면 신수석이 출근해서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여기서도요 사퇴 사표를 제출했냐 안 했냐 이러냐 안 하고요, 그냥 거취를 일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티타임 회의도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오후 수보회의에서는요 참석해가지고 미동도 없이 전방을 주시하는 그런 모습이 기자들에게 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 얘기가 곧 청와대 입장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수석이 거취를 이름했다는 것은 확실히 상황이 일단된 것이다.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사의 표명이 있었고 대통령이 반려하셨고 신수석이 거취를 이름했으니 대통령께서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언제 할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사의 표명 파문은 봉합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익명입니다. 기자들은 사표냐 아니냐, 복귀냐 반대냐 이런 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재는 확실히 상황이 일단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걸 보면 구체적으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사퇴 논란이 끝났어, 이제 파문이 수습됐어, 이 결과론적으로만 이 언론에 밝히고 있어요. 과정, 절차에 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어요. 미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복잡한 내용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이거예요. 즉 대통령의 리더십, 대통령의 인사권, 대통령의 네임덕과 연계시킬 수 있는 복잡한 사단들이 박범계와 청와대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여권 고인사입니다. 소스가 중앙일보와의 통해서 뭐라고 밝혔냐면 신수석이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게 깊은 사과를 하고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힌 차원으로 봐야 한다. 대통령의 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신수석을 공격했던 여권의 강력파들도 더 이상을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 여권에서 이 부분적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을 비판하는 거 있었는데 더 이상 비판하지 말라.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입니다. 휴가 중에도 신현수 수석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한 협의도 했고 검토도 법무부와 함께 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정권과 검찰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주문했던 신수석이 극심한 갈등 속에 청와대를 떠날 경우 정권의 내임력을 제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말 사이에 신수석에 대한 전방의 설득전이 펼쳐진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취재를 보면 유영민 실장, 그 다음에 전해철 장관,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설득에 나섰을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내부 기류의 밝은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거는 민주연구원 4.0 정도 되겠죠. 실세 친문파. 주말을 거치면서 신수석이 복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간다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형성이 됐다. 그래서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라도 문 대통령과도 뭔가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것 말고 다른 채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얘기는 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날렸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박 장관 측에서도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등을 고리로 해서 신수석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범계는 평생 안 보겠다고 작심에 성토를 했는데 박범계 전화한다고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도 이미 논평했잖아요. 박범계는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 핵심 인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표현을 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 설명 어디에도 신수석이 사의를 철회했다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이 특성이에요. 특징. 사의를 철회했다라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언젠가 신수석이 표명한 사의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러면 휴전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시적인 위기 모면을 위해서 억지로 눌러 앉힌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권 핵심 인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모가 대통령에게 항명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복귀하라는 차원의 설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청와대 참모의 거취는 원래부터 대통령에 이름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민정수석을 비롯한 민정수석실 전면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미 민정수석실 내에서 비서관 중에서는 법무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이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취를 이름했으니 문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 대통령은 교체를 하든 여러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언제든지 적당한 시점에 민정수석을 교체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언론의 또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민정수석 후임 완료될 때까지 또는 현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 임기인 7월까지만 신은수 수석과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청와대가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사태 봉합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향후 적당한 시점에 후임 임명 준비가 되면 교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면서 당장 뭐가 있을 뿐이기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핵심 실세들이 언론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현수 수석의 운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현수 수석이 이런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우리 중요 언론 취재진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취재해 주시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내년 대선까지, 지방선거까지 어떤 식으로 정권을 유지해 나갈지 우리가 판단하는.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문답을 하는 과정에 저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 신문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일관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일시적 봉합이다, 또는 일부에서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부터, 왜냐면 신문에는 그 요약만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왜냐면 사의를 철회했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의 철회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계속해서 그게 철회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취를 이름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사표를 냈는데 이 낸 것을 수리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이 결정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청와대 해명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죠. 거취를 이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복귀라고 해석하면 되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거취를 이름했으니까 이름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직무를 하고 있다. 여러분 기사 쓸 때 저도 그랬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사표냐 아니냐, 복귀냐 아니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락된 상황이다. 그리고 거취 이름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고민했다는 게 팩트다. 무리하게 고수를 하고 있다거나 본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으니까 단정적인 표현을 말고 거취를 이름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직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거취 이름했다는 게 사의를 거둬들인 건지
대통령 어떻게 결정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거취를 일임했으니까 일단락된 것이다. 자꾸 말이 반복이 되죠. 확실하게 일단락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지난 일입니다마는 사의 표명과 반려가 있었고 그 뒤에 진행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거취를 일임했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언제 할지는 제가 할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내 사의를 철회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또 비슷한 질문입니다. 아니 대통령한테 거취를 일임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럼 대통령은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대통령의 의중이라서 제가 언제 어떻게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또 이렇게 질문, 아니 일단락이 됐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일단락은 사표 내고 반려한 게 일단락됐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또 아니 반려한 게 일단락이 됐다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진작에 반려가 된 거니까 일단락된 거라고 말을 한 건데 뭐 이런 식의 또 반응이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또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표가 현재 시점에서 반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거취를 일임한 것일 텐데 그러면 신수석이 사의 표명을 안 하면 사표가 수리되거나 하지는 않은 건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답변은 거취를 일임했고 대통령이 결정을 할 거니까 무슨 결정을 예를 들어서 쭉 가라든가 아니면 교체하라든가 뭐 이런 결정을 하겠죠. 이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본인이 엄밀한 의미에서 국민소통수석이나 뭐 이런 대변인이나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기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사표가 수리된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또 글쎄요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끝내 사표를 수리한 거라고는 물론 얘기 안 했고 철회한 거라고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일단락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저는 유예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니까 중앙일보는 좀 사표 철회 쪽에 비중을 두어서 기사를 썼고요. 한겨레 신문도 그랬더군요. 한겨레 신문은 불안한 봉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불안한 봉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상당히 길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한 봉합은 곧바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앞으로 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 이 5개월 어간에 이제 포스트 윤석열 체제를 구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다시 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윤석열 총장 후임 체계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될 시점에 갈등이 재현될 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신현수 수석이 수석 자리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썼더군요. 한겨레 신문은. 그런데 다른 신문들, 예를 들어서 뭐 동아일보나 아니면 경향신문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 거기도 다 일시적 봉합 쪽이고 거기는 그 전에 교체될 가능성 상당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1달락이면 2달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1달락이라는 데 굉장히 비중을 맞추어서 기사를 썼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설명이 없는데 이런 겁니다. 동아일보에 보니까 신현수 수석의 그 아주 가까운 지인이 어제 아침까지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당시에도 신현수 수석은 출근한다고 하면서 사의를 번복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어제 아침 출근 때까지만 해도 청와대 가서 정리하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청와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일단락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제 그 동아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했던 그 법조계 지인이라는 사람은 청와대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는 데까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는
사의를 접을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출근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신문마다 전부 엇갈리고 방송도 좀 엇갈리고 이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국일보에 보면 한국일보는요. 여기도 물론 일시적 봉합이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한국일보는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유예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유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의가 철회된 것도 아니고 수리된 것도 아니고 다만 일시적으로 기한을 연기해놨다. 왜 제가 이렇게 보느냐면 우선 이 청와대 관계자의 문답 과정에서 제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왜 느낌을 강하게 받느냐. 계속해서 사표 철회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가까운 시일 내에 머지않은 장래에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 소동 과정에서 여권이 이 신현수 수석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나온 얘기들 이미 저는 동력을 잃었다라든가 박범계를 다시 볼 일이 없다 살면서 이런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공수처 문제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수청이 있죠. 중대범죄수사청. 이 지금 여권 핵심 강경파들이 만들려고 한다는 이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신현수 수석의 생각은 아니 검찰과 여권 또는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과거 추미애 전 장관식으로 일방적으로 탄압하고 저항하고 반발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상화해야 된다. 어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얘기한 것도 바로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정상화라는 거는 완벽한 협력 관계일 수도 있지만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검찰을 통제하려고 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검찰의 역할이 있는 거다. 이게 신현수 수석의 생각이고 신현수 수석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권은 그게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권의 목표는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여권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현수 수석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여권은 여권 일을 하고 여권이 죄를 안 지으면 검찰이 수사할 일도 없을 것 아니냐? 이쪽에 가깝죠. 그건 윤석열 검찰총장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하고도 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맡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각자 맡은 바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국가는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